적재 공간이 좀 많고 차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신데요. 현재 나와 있는 동급 픽업 트럭 차량 중에서 최대의 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프리미엄 모터스 평택 전시자 박승섭 팀장이라고 합니다. 요새 그 캠핑이라든지 각종 레저 스포츠라든지 이런 취미생활 부분이 늘어나면서 차량 구매하실 때도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들을 많이 찾고 있으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 차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캠핑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좀 많이 적재할 수 있고 적재 공간이 좀 많고 차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신데요. 그런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 전면 그릴을 보시면 디자인이 이전 모델보다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F150 디자인 부분을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각지고 조금 더 상남자 스타일의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됐고요. 뭐 디자인적인 변화 부분 외에도 편의 장비라든지 안전사양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단순한 짐을 싣고 이동하는 그런 픽업 트럭이 아닌 첨단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 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 부분을 가실 수 있게끔 적용된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면부에 보시면 번호판 카드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 부분이 들어가면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긴급 제동 시스템 부분이 이제 적용되면서 고속 주행하시거나 저속 주행에 전면하게 있는 장애물을 인지 못했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런 안전 사양 부분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반사판 부분이 커지면서 그 야간 주행하실 때 야간 시야성 부분을 좀 더 높여 야간 주행에 보다 안전하고 시야성 부분을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게끔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측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우선 그 포드 레인저 차량 이번에 4세대 모델이 좀 모델 부분 변경된 부분이 일단 앞바퀴 측 부분이 좀 앞쪽으로 빠지면서 실내 공간이 조금 넓어졌고요. 그리고 앞부분 쪽이 옆으로 조금 더 벌어지면서 폭이 조금 더 훨씬 더 넓어지면서 그 승차감이라든지 그 오프로드 주행했을 경우에 대한 성능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밀러 쪽으로 보시면 이제 사이드 밀러 유리 부분이 기존 사이드 밀러보다 좀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 주행했을 때 사각지대 부분을 최소화하여 안전 부분을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밑에 보시면 카메라가 보이시는데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면서 오프로드 주행이시거나 아니면 좁은 길, 그 장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컴로 주행이나 이런 경우에 그 육안으로 확인하기 좀 어려웠을 경우에 카메라로 보실 수 있게끔 이런 안전 편의상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루프 레일이 들어가 있어서 텐트 부분을 장착을 하셔가지고 따로 텐트를 가져가지 않고 뭐 바로바로 이제 뭐 장소에 따라서 바로 캠핑을 즐길 수 있게끔 텐트를 올리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상 스키라든지 아니면 서핑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가로바를 이용해서 장착하기 쉽게끔 이제 위에 기본적으로 루프레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뒷면 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루프레일과 동일하게 레일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각종 이제 물건을 적재했을 때 위에 이제 고정 끈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루프레일이라든지 뭐 롤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착하기 쉽게 되어 있으시고요. 옆면 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스텝 발판 부분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제 안에서 그 테일레이프 플레이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적재 상품을 꺼내거나 이제 넣었을 경우에 또는 위쪽에 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루프 레일이라든지 위에 이제 장비를 실었을 때 장비에서 물건을
빼거나 넣기에 편하게끔 스텝 발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스텝 발판은 최대 140kg까지 이제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테일램프 게이트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스롯이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이게 목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일램프 게이트를 열고 나서 이 위쪽에다가 이제 C램프 스롯을 연결을 해가지고 목공 작업이라든지 작업이 편하게끔 적용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야경이라는 즐기실 때 음료 부분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닥면과 옆면을 보시게 되면 툭스 플라스틱 부분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건을 적재하시거나 물건을 내리실 때 물건에 대한 이제 스크래치라는 파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에 타고 내렸을 때 무릎이 쓸렸을 경우에도 이제 상처가 나지 않게끔 보호된 마감재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이랑 비교했을 경우에 폭이랑 깊이가 길어지고 더 깊어졌기 때문에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적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레트가 들어가지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기존 파레트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도 활용하시기에는 참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양옆으로 그 검은색 고리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저거를 이제 카고거리라고 하시는데, 카고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적재는 물품을 적재했을 경우에 양옆으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고정할 수 있게끔 끈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적재한 편의사항을 살펴보면 12V, 230V의 파워 얼렛 부분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LED 램프 부분이 양옆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물품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유럽형 견인고리 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보트 이런 분들을 이제 기본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신데요. 레인저 차량에는 와이드 트랙만 이게 견인고리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5톤까지 견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3톤 이상 부분의 차량을 견인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와 있는 동급 픽업 트럭 차량 중에서 최대의 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실내 편의사항이나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도어 쪽에 보시게 되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 도어 손잡이 부분이신데요. 요새 그 신형 포드 차량에서 익스페디션, 그 다음에 링컨의 내비게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도어 손잡이라 일반 손잡이와 좀 다르게 도어 손잡이 안쪽에 후크가 적용이 돼 있어서 문을 좀 더 손쉽게 열 수 있게끔 좀 편의성 부분을 좀 높였다고 보실 수 있고요. 도어 위쪽 부분과 도어 손잡이 부분은 가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터치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고급스러운 부분을 같이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 모델보다 올드했던 이미지 부분을 버리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상남자 스타일의 각진 느낌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송풍구 쪽을 보시면 약간 벌집 모양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밋밋한 디자인을 보면 조금 더 강조해 줬고요. 송풍구 주변으로 테두리를 보시면 하이글로시 처리가 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계기판 사이즈 부분과 터치스크린의 내비게이션 화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이런 시안성 부분을 강조되면서 주행했을 때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좀 높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애니뱅 쇼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고요. 차량의 정보 부분들이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지 부분이라든지 엔진 정보, 오프로드 상태, 전력 분배 등을
차량의 정보를 눈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화면 사이즈 부분이 시원시원하시죠. 예, 차량의 정보를 눈에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에 필요한 세팅 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공조장치 부분을 조작하기 쉽게끔 버튼 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공조 버튼 부분을 물리 버튼 부분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C타입과 USB 포트 부분을 이용해서 핸드폰 충전이라는 각종 전기류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그 전자식 기어 로브가 보이시는데요. 이 기어 로브 같은 경우에 기어 변속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적용이 되어 있으시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혹시라도 잘못 그 시동을 껐을 경우에 자동으로 P로 바꿔지게끔 되어 있어서 안전사양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부분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시고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및 동력 같은 부분을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2륜, 4륜, 4륜도 로우, 하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여 내가 원하는 주행 환경 부분을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게끔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번 포드 레인저에서는 가장 중점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자동 사륜 기능 부분이 추가됐던 부분이 가장 저는 인상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시게 되면 자동 주차 기능과 자세 조절 장치 기능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길게 오프로드를 연상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물리 버튼이 있으신데 이 물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프로드 주행했을 경우에 전방 아니면 측면, 후면 쪽의 장애면들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으며 동력 계통 부분이랑 디퍼스 락, 오프로드 관련된 옵션 부분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선택하셔서 보다 편안한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을 하실 경우에 전방에 대한 그 장애물 확인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그럴 환경에 있을 경우에 전방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전방 장애물이라든지 내가 바퀴가 가는 방향 부분을 가운데 선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왼쪽 위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어라운드 뷰라든지 아니면 측면 부분 쪽이라든지 뒤에 트레일러 그 연결 시에 뒷부분을 보일 수 있게끔 그때그때의 환경에 맞게끔 설정해서 보실 수가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레인저 하게 되면은 수납 공간 부분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보조석 앞쪽에 보시게 되면 그 송풍구 바로 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쪽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여유 있는 이제 클로브 박스 수납 공간과 그 중간 부분에 핸드폰이라든지 이제 조그만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 부분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부분도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운전석과 보조석 송풍구 아래쪽에 컵홀더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 여름에 시원한 음료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를 해주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따뜻한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수 있게끔 실용성 부분을 좀 많이 강조된 컵홀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천장에 보시게 되면 억스 버튼 6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억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액세서리를 이제 장착을 해서 그 분리 버튼 부분을 따로 만들거나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포드 레인저에는 물리 버튼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 억스 버튼을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열 쪽에도 숨어져 있는 수납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이제 2열 그 시트 부분을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끈을 당기실 경우에 이렇게 숨어 있는 적재 공간이 보이시는데
작은 물품 또는 이런 이제 짝기라든지 삼각대 부분, 기본 구성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집에 보관하시고 그냥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앞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켓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포켓 3개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핸드폰 사이즈에 대해 작은 물품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에 좀 실용성 부분을 더했고요. 그 외에도 아이피스가 기본적으로 양옆에 2개씩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카시트 부분 설치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 어떠셨나요? 외관, 실내, 그 다음에 적재공까지 살펴봤는데, 레인저 와이드 트랙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랩터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랩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량이고,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와 온로드 부분이 2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실용성 부분이 좀 높은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랩터 쪽을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랩터의 이미지 부분은 얼마든지 튜닝 파츠를 통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랩터로 가시는 것보다는 실용성이 높은 와이드 쪽으로 진행하시는 건 어떠신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포드 레인저 차량은 픽업 트럭에 대한 구매 혜택 부분이 있으신데요. 세금적인 혜택 부분으로 취등록세 5%, 개별소득세 면제, 자동차세 1년에 29,000원의 세금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10% 부분을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이제 캠핑이라든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부분 외에도 이러한 절세 효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픽업 트럭의 매력을 느껴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세한 구매 상담 문의는 포드 평택 전시장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보다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